우리는 어릴 때부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여름 내내 땀 흘려 일한 개미는 살아남고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는 굶어 죽는다. 이 우화가 우리 뇌에 심어준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해라. 닥치고 노력해라. 딴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개미들이 이겼습니까? 매일 새벽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수많은 직장인들. 그들은 누구보다 성실한 개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왜 평생을 바쳐 일해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사기가 그토록 힘들까요? 반면 일론 머스크를 보십시오. 그는 하루 종일 트위터 X에 이상한 밈이나 올리고 팟캐스트에 나가서 농담을 따먹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배짱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계 1위 부자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했고 머스크는 제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이 바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입니다. 죄송하지만 방향이 틀린 노력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열심히 땅을 판다고 해서 거기서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석유가 있는 곳을 먼저 찾아내는 생각이 선행되지 않은 삽질은 그냥 노동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무의미한 삽질을 멈춰드리려 합니다. 상위 0.1% 부자들이 공유하는 뇌의 비밀, 메타인지와 일론 머스크의 제1원칙 사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깁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이 20분을 투자해서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낭비할 20년의 세월을 아껴드릴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1 뇌의 거짓말 시스템 1의 함정. 먼저 우리가 왜 그토록 가짜 노력에 쉽게 빠지는지 뇌과학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뇌를 두 가지 시스템으로 분류했습니다. 시스템 1은 빠른 생각입니다. 직관적이고 본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11은 이라고 물으면 바로 2가 나오는 것이 시스템 1입니다. 시스템 2는 느린 생각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입니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17 곱하기 24는? 2라고 물으면 뇌가 멈칫하며 계산을 시작하죠. 이게 시스템 2입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지독한 구두쇠라는 겁니다. 뇌는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는 20%를 씁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즉 웬만하면 피곤한 시스템 1을 켜지 않고 편안한 시스템 1로 퉁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 강의를 들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강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밑줄도 긋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뇌는 시스템 1 상태입니다. 그냥 들어오는 정보를 흘려보내며 익숙하네. 알아듣겠네 하고 넘기는 겁니다. 이건 공부가 아니라 지적 유의이자 구경입니다. 진짜 공부는 책을 덮고 백지에 내가 뭘 아는지 써보려고 할 때 시작됩니다. 기억이 안 나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식은땀이 나죠? 바로 그 순간이 게으른 시스템 2가 비로소 전원을 켜고 풀가동되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이 싫어서 다시 책을 펼치고 정답을 봅니다. 그리고 안도합니다. 아 맞다 이거였지. 이 안도감이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느끼는 그 감정, 사실은 친숙함에 불과합니다. 메타인지는 바로 이 게으른 뇌의 본성을 감시하는 CCTV입니다. 야, 너 지금 진짜 아는 거 맞아? 그냥 아는 척하는 거 아니야? 설명해봐. 끊임없이 뇌를 괴롭히고 시스템 1을 강제로 켜는 능력.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죽어라 노력해도 평생 입력만 하다가 끝납니다. 성적은 제자리이고 통장도 제자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2 일론 머스크의 100조 두뇌 제1원칙 사고의 비밀. 이 메타인지 능력을 극단적으로 발달시킨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사람들은 머스크가 천재라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딱 하나, 제1원칙 사고 퍼스트 프린서펄즈 싱킹을 꼽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유추어 넬러지를 통해 생각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업계 관행이 그러니까. 이건 남의 생각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편하니까요. 하지만 머스크는 모든 것을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벗겨냅니다. 가장 기초적인 물리적 진실, 즉 본질만 남을 때까지 파고듭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테슬라 배터리 사건입니다. 전기차를 만들려고 할 때 모든 전문가가 말렸습니다. 배터리 팩 가격이 킬로와트 kWh당 $600야. 너무 비싸서 전기차는 수익이 안 나. 포기해. 보통 사람은 가난한 뇌는 여기서 포기합니다. 권위 있는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머스크는 제1원칙을 발동시킵니다. 잠깐, 배터리가 비싼 건 알겠어. 그럼 배터리를 구성하는 원자재가 뭐지? 그는 배터리를 분해해서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탄소, 그리고 분리막과 전해액. 그리고 런던 금속 거래소에 가서 이 재료들의 가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순수 재료비는 킬로와트 시당 $8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야? 시장 가격은 $600인데 재료비는 $80네? 나머지 $520는 멍청한 공정과 유통마진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내가 공정을 혁신해서 직접 만들면 되겠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입니다. 남들이 비싸서 안 되라고 할 때 그는 본질을 꿰뚫어보고 10분의 1 가격으로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에서 로켓을 사오려다 너무 비싸서 퇴짜를 맞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머스크는 엑셀을 켜고 로켓 재료비를 계산했습니다. 로켓 가격의 98%는 거품이다. 재료비는 2%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전 재산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할 때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 기업의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제1원칙,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게 살 기회라며 좋아하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유추로 투자합니다. 유튜브에서 오른데 친구가 돈 벌었대. 이건 투자가 아니라 기우제입니다. 본질을 모르는 노력은 사상누각입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크게 무너질 뿐입니다. 해시태그 챕터 3. 일론 머스크의 5단계 삭제 알고리즘. 머스크의 메타인지는 단순히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일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항상 5단계 알고리즘을 강조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생에도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1단계 요구사항을 의심하라. 누가 시킨 일이든 원래 있던 규칙이든 일단 의심하십시오. 이게 진짜 필요한 거야? 누가 만든 규칙이야? 바보 같은 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것만큼 멍청한 짓은 없습니다. 2단계 삭제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프로세스나 부품을 삭제하십시오.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자꾸 뭘 더하려고 합니다. 안전장치를 더하고 결제 라인을 더하고 공부할 책을 더 삽니다. 머스크는 말합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삭제해라. 삭제하지 않고 최적화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필요 없는 공부, 필요 없는 인간관계, 필요 없는 지출. 일단 다 끊어내십시오. 3단계 단순화하라. 삭제하고 남은 것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십시오. 4단계 속도를 높여라. 5단계 자동화하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단계 자동화부터 하려고 합니다. 쓸모없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끝낼까를 고민합니다. 아니요. 그 일 자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점검해 보십시오. 관습적으로 하는 회의, 습관적으로 보는 뉴스, 무의미한 SNS 확인.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삭제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짓은 없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4.
상위 0.1% 부모의 메타인지 교육법. 이 메타인지 능력,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훈련받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는 8살 딸과 5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교육 철학은 명확합니다.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제 딸아이는 한글, 수학, 수영, 태권도 등 여러 학원을 다닙니다. 누군가는 애를 너무 잡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학원에 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오면 저는 절대 숙제 다 했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백지를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아빠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하나만 알려줘. 아이가 신나서 떠듭니다. 그러다 막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그 지점. 아이가 머뭇거리는 그 순간이 메타인지가 자라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이 안 되네. 이 충격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때 혼내면 안 됩니다. 와, 우리 딸이 뭘 모르는지 발견했네. 이것만 알면 진짜 박사님 되겠다. 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채워야 할 빈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5살 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태권도를 시작했고 나중에는 주짓수 같은 실전 무술을 시킬 생각입니다. 왜 주짓수일까요? 주짓수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렛대의 원리, 즉 물리학으로 하는 겁니다. 작은 힘으로 큰 상대를 제압하는 원리를 몸으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신체적 메타인지입니다.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좌절감, 기술을 썼을 때 통한다는 성취감. 이 피드백의 고리를 무한 반복하면서 아이의 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만 푼 아이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회복 탄력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른인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운동하십시오. 그냥 걷기 말고 내 몸의 한계를 느끼는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설명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100권의 자기계발서보다 낫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5. 욕망을 통제하는 힘 간헐적 단식과 13시간의 법칙. 마지막으로 메타인지를 키우는 가장 강력하고 실전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입니다. 메타인지가 높다는 건 내 뇌의 본능 시스템 1을 이성 시스템 2로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식욕을 통제하는 겁니다. 저는 매일 13시간의 공복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왜 하필 13시간일까요? 저녁을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 11시쯤이 가장 배가 고픈 시간입니다. 꼬르륵 소리가 나고 뇌에서는 당장 밥 넣어. 당 떨어졌어. 라고 아우성칩니다. 이때가 바로 훈련 타이밍입니다. 나는 배가 고프다는 사실과 밥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분리하는 겁니다. 아, 내 위장이 비어서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지만 죽지 않아. 지금 내 몸은 세포 청소 오토파지 중이야.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 상태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되면 투자도 쉬워집니다. 주식이 폭락해서 공포감이 밀려올 때, 내 뇌의 편도체가 공포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지만 기업 가치는 변함없어. 라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식욕 하나 통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투자 시장에서 멘탈을 잡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딱 13시간 공복을 유지해 보십시오. 배고픔을 즐기는 단계가 되면 여러분은 지루함을 즐기는 부자의 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해시태그 클로징. 당신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자동차 지금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습관? 본능? 남들의 시선? 아니면 진짜 나? 대부분의 사람은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만 구경하며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가는 대로 실려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절벽 끝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메타인지는 운전석을 탈환하는 힘입니다.
핸들을 잡고 내비게이션을 끄고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향해 직접 엑셀을 밟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가 슬플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는 화성을 꿈꿨고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할 때 그는 제1원칙으로 계산했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스마트폰을 끄고 10분만 멍하니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왜 하고 있지? 이게 진짜 최선인가? 그 질문이 여러분의 뇌를 깨울 것입니다. 가짜 노력을 멈추고 진짜 성장을 시작하십시오. 상위 0.1%의 세상은 생각보다 붐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생각하기 싫어서 포기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텅 빈 정상에 서기를 응원합니다.